한국사 속의 사랑.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혼백도 죽지 않은 진주 기생 논개. 날씨는 밤이 되어도 후텁지근했는데 촉성루 아래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은 하늘을 바라보다 진주 남강으로 쓸쓸하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녕 순절하신 것인가? 나리가 순절했다면 나 역시 뒤를 따르리라.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던 여인의 눈에 물기가 맺혔는데 그녀의 이름은 논개로 장수에서 화용월태 같은 용모와 감으로 명성을 떨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경상 우병사 최경회의 첩실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지막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오실 터이니 진주남강 빨래 가라. 진주남강 빨래 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고개 들어 그곳 보니 하늘 같은 닷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본 듯이 지나간다. 바위 위에 서자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린 진주 난봉가로 어릴 때부터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 진주 여인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노래였습니다. 11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진주성 전투의 강물은 핏빛으로 변했는데 진주성이 시체로 질비하고 피가 냇물을 이루고 흘러내린 뒤에야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여인은 경상우도 절도사 최경회를 사랑했고 그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없는 세상은 암흑천지로 그가 떠난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촉성루에서는 외인들의 낭자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촉성루 쪽에서는 승전 잔치를 벌이느라고 불빛이 환하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낭자했습니다. 여인이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자 노랫소리가 어둠 속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갔고 잔치를 하던 왜군들이 웅성거리면서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바위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논개를 향해 계집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논개가 서 있는 자리는 가파른 바위 위라 왜군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나오라고만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나의 성은 주가이고 이름은 논개다. 오늘 진주성이 너희 외적에게 함락되어 그것이 슬퍼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일본의 장군 게야무라 로쿠스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휘하에 있다. 내가 바위 아래로 내려오면 욕을 보지 않고 부귀하게 살게 해주겠다. 호호호. 내가 부귀를 원하는지 아느냐? 이리 나오너라. 용기가 있으면 내가 이리 오너라. 그렇다면 너를 따라가겠다. 논개의 말에 왜군들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바위가 험준에 선뜻 뛰어넘는 왜군이 없었는데 외장 게야무라가 바위로 훌쩍 뛰어 올라오자 순간 논개는 게야무라를 끌어안고 시퍼런 남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군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나 그들은 시퍼런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논개의 거룩한 순절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기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유몽인이 어우야담의 논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피어난 논개와 최경회의 사랑. 논개는 전라도 장수현 출신으로 호남읍지에 의하면 장수현 이면내면 풍천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주달문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8년 전인 1574년 9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논개의 가계가 뚜렷한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수는 산수가 수려한 고장이라 미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논개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주달문이 갑자기 병사하면서 평범한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죽은 후 논개는 어머니와 함께 숙부 주달무의 집에서 의탁하게 되었는데 노름꾼인 주달무는 어린 논개를 같은 마을에 사는 김풍원의 민며느리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딸을 김풍원에게 보내기가 싫은 어머니는 논개와 함께 친정으로 도피했으나 김풍원이 송사를 걸어오는 바람의 장수관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조카를 파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노비는 사고 팔 수 있으나 양가의 자식은 사고 팔 수 없다. 장수현감 최경회의 판결에 논개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했는데 최경희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 관기가 되라고 하자 먹고 살기가 막연한 모녀는 관청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최경회는 전라남도 능주 출신으로 호남의 명유인 양흥정과 기대승에게 학문을 배우고 1567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문사로 어린 논개는 자신을 보살펴준 최경회에게 아버지와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경회가 영의 군수로 갈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논개는 그가 떠나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관기는 관청의 행사에 동원되고 관장이 영을 내리면 수청을 들어야 하는 신세였지만 논개는 수청을 거절했고 17세가 되었을 때 최경회가 담양 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논개는 최경회의 소식을 듣자 장수에서 수백 리 길을 걸어 담양으로 찾아갔는데 최경회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논개를 보자 감탄을 했습니다. 사또를 뵙고자 일편단심 달려왔습니다. 비록 관기에 몸이나 굳게 절개를 지켰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본처가 있는데 어쩌랴? 논개가 첩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자 최경회가 쾌히 허락하고 첩으로 맞아들였고 논개는 드디어 오랜 기다림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경회는 학문이 높아 장차 대제학에 오를 것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해 담양 부사직에서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돌아가 3년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절한 최경회의 복수를 하는 논개. 최경회가 3년상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회는 3년상을 다 치르지 못하고 장수가 되어 전쟁터로 향해야 되어 논개는 2년 만에 최경회와 다시 회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상중이고 또한 외적이 침입했으니 너를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서인이 어찌 서방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서방님을 조용히 수행하겠습니다. 최경회는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 논개는 부인들과 함께 의병들의 옷을 마련하고 밥을 지었는데 수십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외적은 파죽지세로 경상도 지방을 휩쓸고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최경회는 의병장에 추대되자 500여 명을 이끌고 금산과 무주에서 전주와 남원으로 향하는 일본군을 장수에서 막아 대승을 거두고 금산에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우지치에서 크게 격파했습니다. 일본군은 배후에 최경회의 의병이 있었기 때문에 대군을 투입하지 못해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대패했는데 최경회는 의병장으로 맹활약을 하여 경상우도 절도사에 임명되고 일본군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논개는 불길한 예감이 일어나 진주성으로 달려갔는데 진주는 벌써 수만 명의 일본군들이 몰려들어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논개는 간신히 성으로 잠입하여 최경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경회는 논개를 만나자 반가웠으나 상황이 위태로우니 성을 빠져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방님이 적을 맞아 싸우는데 첩이 어찌 피하겠습니까? 첩도 외적과 싸우겠습니다. 아녀자가 어찌 외적과 싸우겠느냐? 내가 성에 있으면 내가 번거로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최경회가 엄명을 내려 논개를 성 밖으로 나가게 하자 논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최경회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1593년 6월 19일 일본군은 마침내 진주성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는데 김천희를 비롯하여 최경회 등은 민관군을 동원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11일 동안의 치열한 전투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처럼 흘렀는데 진주성의 조선군은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었으나 명군이 지원을 하지 않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는 김천일, 고종우와 함께 죽기로 맹세하고 북향하여 2번 절을 한 뒤에 투강시를 지었습니다. 촉성루 중3장사, 일배소지 장강수. 촉성루 가운데 세 장사는 한 잔술로 장강의 물을 웃으며 가리키는구나. 장강지수유도도, 파북 아래홈 부사. 장강의 흐름이 도도하니 물결이 마르지 아니하는 한 혼백도 죽지 않으리라. 최경회는 최후까지 혈전을 벌이다가 결국 절도사의 인을 가지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사했고 논개는 성이 함락되자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하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군과 처절한 혈투를 벌인 진주성은 참혹했는데 집집마다 시체가 쌓이고 곡성이 그치지 않았으며 일본군은 닥치는 대로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논개는 최경회가 순국하자
혹시라도 그의 시신이 물에 떠오르지 않을까 매일 강가를 오르내렸으나 최경래의 시신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촉성로에서 진주성 함락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논개는 그들이 한창 잔치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가야금을 갖고 촉성로 아래 의암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남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암절벽이었는데 서방님의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에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외장을 유인한 논개는 거친 강물에 원수를 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훈백도 죽지 않은 진주기생 논개였습니다.